자, 2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 블루 103페이지 내용 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방정식의 풀이 과정을 다시 한 번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자면 1차 방정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1차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정리해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ax 플러스 b는 0 형태로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걸 풀 때는 어떻게 풀었죠? ax라는 값이 b다 라고 놔서 이게 1차 방정식 ax는 b 형태로 놓죠. ax는 b 형태로 놔서 이 a의 조건, b의 조건에 따라서 해가 여러 개가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나누어지죠. 만약에 a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해는 a분의 b가 되죠. 그죠?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와요. 근데 a가 0이라고 한다면 조건이 또 나눠져요.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a가 0이 되는 순간 x와 관련된 모든 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1차 방정식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a가 0이고 b가 0이라면 이 풀이 식은 0 곱하기 x는 0이라는 식이 나와요. 즉 x에다가 뭘 대입하더라도 항상 식이 성립하게 될 거고 그 식이 성립하는 값을 근이라고 했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에 비해서 b라는 값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0 곱하기 x는 뭔가 다른 값이 나오게 될 거라서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절대 식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식을 만족하는 애가 없어서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 말로 표현을 하자면 옛날 말로 표현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글자로 표현하죠. 해가 무수히 많다. 즉 해를 하나로 정할 수 없다.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하죠. 그거에 비해서 해가 없다. 즉 식이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서 얘는 불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안 쓰는 주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선 나와요. 예, 여기선 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정석에선 아직도 써요. 그런 교재들을 제외한 특수한 몇몇 교재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 교재들에서는 부정이랑 불능이 나오기는 해요. 아직도 단어로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게 그냥 언급만 되고 넘어가는 정도가 됩니다. 즉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그냥 간단해요. x가 들어가 있는 항을 몽땅 다 좌변으로 전개하고 넘겨주고 이항하고 x가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항들을 우변으로 이항하여 x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때 x의 개수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구분해서 풀어주는 게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이었죠. 그럼 그거에 반해서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뭐였죠?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뭔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형태는 뭐 요렇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형태를 가지게 될 텐데 이걸 이 상태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꾸죠? 다항식으로 바꿔서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해서 a 곱하기 b는 0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고 인수분해가 들어가게 되고 인수분해를 해서 이 두 다항식 a랑 b는 다항식이에요. 이 두 다항식의 곱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면 0이라는 성질에 의하여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어?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려면 무조건 a라는 값이 0이 되거나 또는 b라는 값이 0이 돼요 라고 식을 세우는 게 2차 방정식의 기본 풀이에요. 그래서 이 각을 1차 방정식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했을 때 어떤 세 개의 곱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그렇다면 세 개의 곱 중에서 세 개의 다항식 중에서 0이 되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식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 해는 A가 0, B가 0, C가 0 중에 하나 그래서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1차 방정식만 이렇게 풀고요. 1차 방정식이 아닌 모든 경우들은 다 곱이 0인 경우에 조건을 붙여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기본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 때 가장 간단한 첫 번째 풀이는 뭘 해라? 인수분해를 해라. 근데 그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바꾸죠? 강제로 해를 구해주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근해 공식, 유도 공식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함수, 2차 함수 부분이랑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달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뭘 해주고? x제곱의 개수로 모든 항을 다 나눠주고 이거 너네 기말고사 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또 뭘 해요? 상수항을 이 항에서 넘겨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1x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다가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을 정리해서 우변은 통분해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죠. 제곱을 해서 같은 숫자라면 제곱을 하지 않은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그냥 루트를 씌우면 되는 게 아니라 뿔마 루트로 씌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항에서 식을 정리해주면 이게 근해 공식 유도가 되죠.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이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그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부분 뒷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두 번째는 근의 공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근의 공식이라는 게 뭐였다고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 중에서도 만약에 짝수 공식 누가 짝수일 때 b가 짝수일 때 ax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더하기 c는 0 형태일 때는 근의 공식이 어떻게 바뀐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절반만 쓰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형태로 적어준다. 라고 해서 이 근의 공식과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이 아니라 이제 써야 돼요. 그죠? 안 쓰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제 짝수 공식.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짝수 공식이던 근의 공식이던 어떠한 부분 루트 안에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떻게 되지?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될 때?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때 뭐가 결정돼요? 뭐가 결정됩니까? a가 0보다 크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뭐가 돼요?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되고요. 다음 0일 때는 루트 부분이 사라지면서 해가 뭐만 남아? 마이너스 2a분의 b 하나만 남아요. 한 개. 즉 중근이라고 하는데요. 중근이라는 거의 뜻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는 뜻이에요. 요새는 잘 안 쓰는데요. 진짜 원칙대로 하게 되면 항상 원칙은 이거예요. 두 다항식의 곱이 0인 게 2차 방정식이고요. 세 다항식의 이거 1차식이에요, 1차식. 1차식 두 개의 곱이 0일 때 각각의 1차식이 0인가? 이 해가 된다. 라는 게 2차 방정식의 해고요. 3차 방정식은 3개를 곱한 거, 4차 방정식은 4개를 곱한 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즉 바꿔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 4차 방정식의 해는 4개 라고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2차 방정식인데 해가 하나만 나올 때도 있다고. 그럼 그건 사실 무슨 뜻이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라는 게 숨어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면 우리는 루트가 음수가 되면 뭐라고 한다? 허수라고 얘기한다 했고요. 그 허수인 근을 두 개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결국에는 뭘 확인하게 하기 때문에 해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어떤 종류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힘내. 힘내. 좀만 힘내. 야,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이야.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게 될 거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실근을 가질 경우, 허근을 가질 경우. 실근을 가진다는 조건은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실근을 가지게 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허근을 가지게 되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저 앞부분 지우고 좀 계속 진행할 건데 일단 판별식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페이지로 따지면 10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개념 설명은 하고 그러고 뒤에 이제 우리 유형풀이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10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104페이지.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래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실수든 허수든 상관없죠.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이 그냥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은 그 두 근이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예를 들어 알파라는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베타라는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와요. 그래서 두 근을 더해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은 그럼 뭐 나와요? 얘네 둘 더해주시면 루트 부분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지워지면서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a분의 b만 남습니다. 두 번째, 양변을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곱, 두 근의 곱 형태는 그러면 어떻게 적어주나요? 곱해주면 4a 제곱분의 b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 나와서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뭐만 남아? a분의 c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줬으면 하는 거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세요. 즉 항상 뭘 이용하는 걸 보면 되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는 어떻게 구해? 우리 두 근을 몰라. 두 근을 모르지만 두 근의 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근의 차는 어떻게 구하니? 이번엔 앞부분이 사라져요. 알파 빼기 베타라는 값은 2a분의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약분하시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나오는데 차라고 했어요. 차는 양수입니다. 차는 0 이상의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실수에서만 보게 돼야 되고요. 보통은.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나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 부분의 값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값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여기는. 하지만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걸 외워라가 아니라요.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뭘 이용했다고요? 근의 공식 이용했다고요. 확인되시나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차까지 구할 수 있고요. 합과 곱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정리가 깔끔하게 돼서 결국엔 이게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식이 될 거고요.
앞으로도 정말 많이 써먹을 시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 아니 까먹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냥 보면은 이거는 근과계수로 쓸 수 있지 않나? 이거 근과계수로 해결될 것 같은데 라는 문제들을 한번 다 들이대 보셔야 돼요. 3학년 과정에서는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얘기했을 텐데 근과계수와의 관계라는 단원 자체가, 이 파트 자체가 빠졌어요. 공부계정까지 들어가다가 15계정에서 빠졌거든요. 근데 15계정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래. 그냥 다 그렇게 나와. 근데 근과계수를 못 구해. 그럼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돼? x-알파 곱하기 x-베타가 0이고,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 돼서, 여기 앞에 a, x의 개수가 뭐 a일 때 얘가 뭐랑 똑같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는 0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 값이 요 값이고 요 값이 요 값이야,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는 아직도 나와요, 3학년 거에서. 근데 이거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푸셔야 되지만, 물론 요새는 요 근방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 인정해 주신다면서요. 선행 인정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과계수 써서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거 그냥 공식 바로 이용하시면 되고, 선행 인정 안 한다라고 하면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밑밥을 쌓아 올려서, 그래서 이제 합이 얼마고 곱이 얼마다라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정말 단순한 객관식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x제곱의 개수가, 이거는 문제가 그거예요. x제곱의 개수가 a이고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는 거고요. 그죠? 뭐 다른 거는 크게 없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남은 건요, 그 104페이지에 남은 내용은 켤레근이라는 내용과 실근의 부, 뭐 이렇게 될 텐데, 일단 켤레근이라는 게 뭐예요? 켤레근이는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켤레근이에요? 짝을 이루는 애죠, 짝을. 신발짝처럼 비슷한 모양이긴 하지만, 사이즈도 똑같지만 왼발 오른발 모양이 다른, 미묘하게 생겼다, 미묘하게 다르다 라고 해서 켤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켤레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지? 개수의 조건을 확인하라고 했죠. 개수의 조건이 없으면 켤레근 자체를 사용하지 못해요. 개수의 조건이 있어야지만 켤레근이라는 조건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개수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면,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는 어떤 켤레근을 가지나요? 어떤 켤레근을 가져요? P 플러스 M 루트 Q라는 근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의 근은 P 마이너스 M 루트 Q가 된다라고 하는 실수 내에서 나오게 되는 값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건 지우겠습니다. 만약에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뭘 쓸 수 있어요? 허근일 때,
복소수에 대한 켤레 복소수를 근으로 가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P 더하기 QI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의 켤레근이 뭐가 된다? P 마이너스 QI 형태의 켤레근을 가진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뭐 다른 것들은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두 근이 모두 두 근의 부호를 확인할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이냐 아니면 두 근이 모두 음수이냐 아니면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이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양수냐 음수냐 부호가 반대냐라는 건 일단 어느 조건에서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부호가 있다는 건 실수란 얘기죠. 부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실수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실근이 될 조건 뭐라고 했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 양수냐 음수냐는 어떻게 확인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면 되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저기 개수로 바꿔주시면 어떤 식이 될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즉 a와 b의 부호가 반대일 때 그리고 a와 c의 부호가 같을 때 이때 두 근은 모두 양수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에 두 근이 음수일 때의 조건은 뭐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음수 알파, 베타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 즉 A, B의 부호는 서로 같고 A, C의 부호도 서로 같을 때가 되죠. 이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일 때 근과계수, 근과계수, 근과계수 실수일 때 근과계수 그럼 실수일 때 판별식 먼저 썼고 그 다음에 근과계수를 통해서 부호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밑에 있는 6번 공식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외워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시면 그냥 다 외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워서 하나하나 일일이 적용하기엔 너무 그 어깨 위에 게 장식이 돼버리잖아요. 여기는 이제 저장 공간이 아니라 써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써드리지만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문제들일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요 부호가 반대일 때는요 조건이 따로 없을 때는 합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 봐요. 그럼 뭐만 따져? 알파 베타의 곱이 음수인 것만 보면 되죠. 즉 알파 베타라는 값이 음수라는 거는 AC라는 값이 음수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 B라는 값이 D라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였는데요. AC라는 값이 음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즉 A가 AC가 0보다 작으면 반드시 판별식은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만 확인해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부호가 반대일 때는 하나만 체크하면 된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일단 개념 설명 끝났고요. 뒷부분에 있는 문제풀이는 촬영하지 않고 그러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쉬는 시간 따로 드릴 테니까 쉬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